안녕하세요. 건패스 학생 여러분. 저는 국사를 지도하게 된 최영세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는 게 이제 올해 봤던 그저 1회, 2회 그 한국사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근데 왜 기출문제 풀어야 되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기출문제 꼭 뭡니까? 요번에 다음 해에 나올 문제를 예시해서 그죠? 어떻게 나온다. 그런 그 경향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만 올해 나올 출제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어떤 게 나왔는지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10년간 통계 한번 내봤었거든요. 문제를 다 풀어보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좀 큰 단어로 잡았습니다. 보통. 그래서 1단원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고요. 2단원이 이제 고려시대, 그리고 3단원이 조선시대, 조선 전후기 이제 합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이 조선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부터 시작되는 여러분들 그런 완전히 그 변동 과정, 그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이제 4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원이 이제 일제강점기, 아주 우리나라 역사로선 좀 쓰라리고, 그죠? 뼈 아픈 역사죠. 그 다음에 이제 6단원이 이제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봤을 때 선생님 이제 10년 통계를 빼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걸 왜 했냐면 아무래도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그런 게 좀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1단원은 이제 보통 한 26% 정도 나왔어요. 근데 1단원이 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러분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죠. 6단원 중에 26%라는 얘기는 거의 4분의 1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이제 조선시대에 비해서 좀 약간 비중이 좀 약간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양이 조선시대보다 아무래도 그 양이 좀 적고요. 그래서 이제 한 20% 정도 나왔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이 역시 이제 가장 많이 나왔죠. 조선시대가 27.7%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략 따지면 한 28% 되는 거죠. 여러분들 4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시대를 좀 더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단원, 이제 국제 질서의 변동, 이제 개항 이후,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근대국가 수립 운동이 이제 1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단 일제강점기가 한 대충 9%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 이제 현대사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게 한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 제1회 기출문제 분석해 보니까 일단은 이제 25문항 중에 25문항 5문항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보통 5분의 1인데, 그러면 20% 정도 나오는 건데,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약간 좀 덜 나왔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평균 한 5문항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 귀족사의 이제 고려시대는 19.3인데 20%인데, 내문항이니까 또 약간 좀 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조선 유교사의 성립과 변화, 조선시대는 이제 7문항 나왔으니까 이건 거의 제대로 나왔다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우리가 중점을 많이 둘 게 뭡니까? 여기 1단원과 3단원.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그리고 이제 3단원에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역점을 많이 두고 많이 캐내볼 부분이 많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한 40에 45분 동안 25문항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는 하고 돼 있죠,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제 대표적 유물로 비파형 동검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죠? 비파형 동검 하면 탁 떠오르셔, 어떤 유물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 선사시대, 이건 이거다. 그런 거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조금 더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 하면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돼? 청동시대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기본입니다, 기본. 그죠? 그래서 다른 이제 삶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뭐 빈부격차와 계급. 이런 계급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고인돌이나, 그리고 비파형 동거 같은 거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부 저수지 변홍사 시작 때, 이거 아주 중요한 사회상이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랑 비교했을 때. 됐죠? 정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선사시대에서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시 신석기 시대랑 청동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10년간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두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한 8문항에서 9문항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무래도 신석기랑 청동기는 완벽하게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거. 되셨죠? 그럼 이제 다른 시대 거 잠깐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 때 유명했던 이제 유물은 뭡니까? 그죠? 구석기를 하면 뗀석기죠. 석길주렁이 이용했었죠.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게 주먹도끼가 되겠죠, 여러분들. 주먹도끼. 그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최근 들어서 한 5년 전까지는 그렇게 우리 검정고시 시험 문제에서는 그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게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선사시대는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먹도끼는 어느 교재만 봐도 아니면 뭐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나오니까 확실하게 캐치해 두셔야 돼요, 눈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는 또 잘 나온 사회생활서 물어본 게 이동생활 했죠, 이동생활. 이동생활. 그죠? 네, 먹을 게 부족하니까 먹을 걸 찾아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 아까 얘기했던 신석기 시대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랬죠? 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는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둘 유물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때부터 농경이 시작돼요, 농경이. 농경이 시작되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고 그걸 한꺼번에 다 먹어 해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저장할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빗살 무늬 톡이죠. 이따가 문제 보면 이 그림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짧게 하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신석기 시대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동그랗게 뜨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강 보면서 어떤 학생들 보면 선생님을 감상해요. 저 새끼 얼굴 크다. 뭐 이러면서. 그죠? 씩 웃으면서. 아니면 딱 팔짱 걸고. 그래, 너 좀 해봐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학생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이, 동질감이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요즘. 요즘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주된 화두가 이제 소통의 부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낮을 거로 기대하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생님 보면서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그 수업할 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항상 질문을 던져요. 왜 던지냐면 여러분이 어떤 학생들은 그냥 넋놓고 있거든요. 선생님 얼굴 보면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보면 어떻게 돼? 잘못하면 토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 보지 마시고 선생님 질문을 하면은 그냥 여러분 조그맣게 대답해 보세요. 만약 집에서 보면 크게 대답해도 되죠. 왜? 밖에서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런 얘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미친놈 소리 듣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조그맣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대답한 게 틀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상당히 쪽팔리죠. 우린 그런 쪽팔리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쪽팔리는 기억은 오래 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쪽팔리는 건 나중에 더 기억이 오래 가기 때문에 더 만약 그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 쉬워 안 쉬워? 쉬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만 이제 철기시대는 이제 보통 철기시대부터 이제 고조선과 더불어 여러 나라가 시작되죠. 물론 고조선은 청동기부터 시작됐지만 철기시대는 보통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고요. 여러분들 쓸 건 없으니까 안 쓸게요. 또 하나 이제 철기시대 잘 모르는 거 철기시대 때도 청동기가 이용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이제 뭡니까? 세형동검이죠. 세형동검.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예, 그럼 이제 2번 문항 봅시다.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돼 있죠. 여기는 이제 딱 이 문항은 거의 매년 나오는 문항이에요. 역시 이 파트도 이제 선사시대 바로 다음에, 그죠? 다음에 이제 고조선과 고조선 주변의 여러 나라를 사회생활을 많이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문제를 딱 보면 마가, 우가, 구가. 그래서 사출도라고 딱 개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영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고, 그죠? 영고하면 딱 여러분 떠올려야죠. 부여. 그 다음에 이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훔친 것에 12배를 갚게 하였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상당히 도둑질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지가 않았죠. 너무 무서웠죠. 물론 지금 현재 법도 상당히 무서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고나 여기 사출도를 보시고 또 아니면 여기 12배 갚게 했다. 그래서 딱 답이 뭐다? 부여라는 건 이제 캐치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너무 여러분이 공부를 좀 덜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걸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잠깐 보면은 우선 이제 동해를 보면 동해는 또 아주 특이한 제천왕수가 있었죠. 그 이름이 뭐죠? 무천. 동해, 무천. 이런 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해가 유명한 게 이제 다른 사회생활상으로 족외혼이 아주 유명했죠. 조계혼. 이 정도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옥조는 이제 뭐가 유명하죠? 여기 특이한 아주 사회생활상 했었죠. 그쵸? 민며느리제가 있죠. 민며느리제. 어렸을 때 데려와서 나중에 키워서 이제 결혼시키는 거. 이런 것들. 하나 더 하면 이제 이건 안 쓸게요. 시간 되게 많이 걸리네요. 가족 공동묘가 아주 유행했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현대랑 비교해도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죠. 요즘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납골당에 가족 공동 납골당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은 이제 유명했던 이제 법이 8조 금법이죠. 8조법. 그런 것들이 유명했었고요. 그래서 2번 정답은 2번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 봅시다.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유물은 돼 있죠. 4세기 후반 광개토 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신라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건 뭡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외가 쳐들어오니까 고구려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와달라고 전가를 보내죠. 그러니까 직접 광개토 등에 몸서, 그죠? 대략 한 5만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그죠? 병사들을 이끌고 내려와서 도와준 거죠. 그게 이제 남아있던 게, 그 유명한 호우명 그릇이죠. 상당히 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들. 기출된 게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우명 그릇, 이건 답이 딱 나왔을 거로 믿어요. 물론 이 뒤에도 이제 어떻게 돼? 광개토동에 오면서 이제, 신라에 쳐들어 외만 쫓아낸 게 아니라 따라 내려가면서 이제 전기가야 연맹의 대빵인 금강가야까지 아주 휩쓸어 버리죠. 그래서 김강가요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멸망한 건 아니고요. 멸망한 건 신라 시대 때 멸망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1번은 이제 빗살문 아까 말했던, 그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 두 번째, 이것도 한 두세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기출 안 된 적 없어요. 그래서 칠지도는 이제 뭡니까? 백제 왕이 일본의 하산 기록에 칠지도 그러니까 검이죠. 이 검날에 새겨져 그거 아주 이제 고대 시대 때 삼국과, 그죠? 외와의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뭡니까? 청자 딱 나왔죠. 이거는 고려, 청자, 삼감, 청자 누구나 다 아실 거로 믿어요.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봅시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하고 돼 있죠. 고구려의 대항전, 그죠?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본 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의 침입을 막은 건 이제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의 침입은 딱 나오죠. 안시성 싸움이죠. 양만춘 장군, 그죠? 답을 딱 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 이제 귀주대첩 뭡니까? 고려시대 때 강감청 장군이 거란족의 침입을 쇠퇴한 거는 물리친 거. 두 번째, 명량대첩은 영화도 됐었죠. 작년과 재작년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때 3대 대첩 중에 상당히 큰 규모의 대첩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제 뭐냐면 삼국시대 때, 그죠? 신라 진흥왕이 이제 백자랑 맞서 싸운 관산성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한강유역을 정복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싸움이에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봅시다. 다음 정치기구들의 공통된 역할은 되어 있죠. 여러분 신라 사정권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정권 단은 기출된 적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고려의 어사대랑, 그죠? 조선의 사헌부, 요거는 아주 기출 확률이 상당히 높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딱 보면 사헌부나 어사대를 보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죠. 관리 관찰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관례들을 사정했다. 관례들이 나쁜 짓 저지르냐 안 지르냐. 그러니까 관리 따지면 쉽게 말하면 지금 따지면 이제 감사원 역할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냐 못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왕명출납이라 되어 있죠. 왕명출납을 맡았던 이제 삼국시대의 기록은 잘 없고요. 이제 고려시대 때는 이제 중추원이 왕명출납을 맡은, 왕명출납하니까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국왕비서실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때는 승정원이 이러한 역할을 해줬죠. 승정원. 요런 단어도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옛날 쓰던 단어니까 어쩔 수 없죠. 암기해야죠. 그 말뜻이 뭔지 알면 암기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 그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국어, 영어, 수학 그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암기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국사도 여러분 딱 보면 상당히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국사는 옛날 우리 선조도 필요 없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관계있나? 그죠? 우리 아버지 뭐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죠? 옛날 사람들 과연 뭐 해 먹고 살았나? 아니면 어떤 일을 벌였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탐정이야, 우리가 이제. 우리 탐정.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탐정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고 설마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아무 생각 없지 않았습니다. 우리 똑똑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했을까? 그런 걸 뽑아내는 게 그게 이제 역사가의 임무이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고요. 그죠?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본 과목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편찬하던 거 이제 고려 때의 기록은 없고요. 조선시대 때는 춘추관이 역사 편찬을 맡았던 기구 이름이죠. 춘추관. 그 다음에 이제 조세신수는 이제 각종 그러니까 보통 사또가 운영하는 데 있죠. 각 지방 관에서 거뒀던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사실 전자칠판 처음 사용해보거든요. 이제 인강 촬영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새롭고 재밌네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또 볼까요?
6번 문제 봅시다. 밑줄 친 신분 계층에 해당하는 것 되죠. 아,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물어보는 거죠. 조선시대 어떻게 되겠죠? 쓰진 않을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크게는 양천제죠. 양인과 천인. 근데 양인은 다시 양반과 중인과 일반 평민. 그죠? 상민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인에 있는 게 이제 노비나 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신분 계층은 뭐 하급 관리와 역관, 의관 등이 나오고요. 전문 기술 행정신문 담당하고 대체로 직업이 세습되었다 했을 때 우린 답이 중인인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중인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 보통 양반이란 단어는 뭐가 들어갑니까? 문무반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문무반. 그러니까 과거를 쳐서 과거를 패스했거나 한번 패스한 적이 있는 집안들. 그죠? 자기가 패스 안 해도 이제 양반이에요.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니까. 그 다음에 상민은 이제 농민, 그리고 수공업자, 상인들이 들어가는 거. 이제 천인에 들어가는 게 노비랑 또 뭐가 들어가죠? 백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7번 문항 봅시다. 가에 들어갈 정책을 옳은 것은 돼 있죠. 네. 고려태조는 고구려에 또 딱 나왔죠, 고려. 네.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라 부르고 땡땡의 기지로 삼았다. 그러면 그 결과 태조 말에는 청천각에서 영흥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딱 써 있는 게 2번 빼고 1, 3, 4번이 이제 뭐냐면 그 유명한 태조 왕건의 정책 중 3개입니다. 네,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우리는 1번 북진 정책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태조의 이런 북진 정책, 그러니까 계속 치고 올라와요. 왜? 어차피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니까 고구려의 옛 영토를 수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그 북진 정책은 나중에 이제 묘충의 서경천도 운동에 어떻게 하나의 뭐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두 번째 다른 거 왜 틀렸나 봅시다. 이번에는 3인 정책은 사자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자입니다. 민자 백성 민자. 그러니까 백성을 이주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인 정책은 꼭 어느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3인 정책으로 가장 유명하고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세종대왕님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한 여진족을 몰아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를 이제 우리나라 현재 영토를 확정시켰죠. 그럼 이제 여진족이 있던 땅에서 여진족을 몰아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래야지 여진족 쳐더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했던 3인 정책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도 상당히 기출이 포인트가 높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 민생 안정책은 이제 뭡니까? 이제 백성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는 취민유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로 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말을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백성 민자 같죠? 그러니까 백성의 조세를 수취하려면, 그러니까 백성을 착취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래, 백성을 착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도가 있어야 된다. 제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이제 뭐라 부릅니까? 취민유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엄청난 그 비율의 세율을 낮춰요. 한 10분의 1 정도로. 그거 이제 민생 안정책의 대표 주자고요. 4번에 이제 호족 통합 정책은 이제 신라만에 호족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왕건이 했던 정책 뭡니까? 첫 번째, 결혼을 하죠. 딸들 데려와서.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상 아들, 그러니까 왕자님과 공주님을 가장 많이 낳은 왕 중의 왕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성 정책이죠. 성을 내립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이 내린 성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왕씨는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내린 성씨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이 뿌듯하는 거예요. 난 누가 인정해줬어? 우리 대왕마마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8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 유물은 돼 있죠. 해인사 딱 하면 나와야죠, 여러분들. 우리 세계 문화유산. 그죠? 해인사 장경판전이죠. 그럼 창고는 그건 세계 문화유산이고요. 쭉 보니까 뭐 고려 고종 때 부처의 힘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8만 대장 경판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 세계 기록유산이에요. 뿌듯한 거죠. 우리나라 세계 기록유산 지정된 게 세계 문화유산 지정된 건 훨씬 더 많아요. 되게 자랑스럽죠. 조선왕조실록도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승정원 얘기했죠, 여러분들. 아까 비서실, 청와대. 승정원 일기도 세계 기록유산이니까 뭐 일성록, 뭐 훈민정음 엄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고려 때 중기에 그죠? 김부식이 쓴 고려시대 때 쓴 삼국시대의 역사서죠. 기전죄로 서술된 삼국사기. 그 다음에 왕호 총칙국전 뭐죠? 이제 해초가 떠올라야죠. 시험에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그 내신에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죠? 해초 언제? 통일신라 때.
왕오 천축국인지 어디입니까? 인도를 갔다 와서 쓴 기행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봅시다. 예, 이제 9번 문제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죠. 수행평가 계획.